안녕하세요. 이슈반장입니다. 한 달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범죄가 퍼져 있어서 경찰에서도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오늘 이슈반장에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딥페이크에 대해서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다른 영상이나 오디오에 합성하는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이에요. 이 좋은 기술이 안타깝게도 긍정적인 곳에 사용되기보다는 악용되는 사례가 더 많다고 하는데 오늘 그 딥페이크 성범죄가 바로 그 예입니다. 관련 뉴스에서 겹지방, 지인 능욕방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가 일어난 채팅방 이름들입니다. 겹지라는 뜻은 인터넷 용어로서 SNS에서 겹치는 친구가 있는 사람을 뜻해요. 텔레그램에 중고등학교, 대학교, 지역별로 엄청나게 세분화된 채팅방들이 다수 존재하고 거기에서 서로 지인의 정보와 사진들을 공유를 하면서 딥페이크 기술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서 공유했다고 합니다. 겹치는 지인들이 많을수록 사진이나 영상을 구하기 쉽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채팅방을 만들어서 서로 공유를 해왔던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 얼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합성을 한다니 너무 소름 끼치지 않나요? 반장님, 제가 듣기로는 그 소름 끼치는 단톡방에도 입장 조건이 있다고 하던데. 맞아요. 이 소름 끼치는 채팅방에도 입장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본인 지인 한 명의 사진, 이름, 나이, 사는 곳 이런 인증 자료들을 보내는 거예요. 본인 신상도 아니고 자기 지인의 정보를 넘기는 거죠. 능욕방이 더 가관입니다. 특정 피해자가 지인이 많거나 불법 합성물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피해자만 주제로 한 능욕방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딥페이크의 피해자 대부분이 10대라는 사실, 정말 충격적이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검거된 피해자 중 약 8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딥페이크 사진 합성물은 대부분 지인들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활용을 했다 보니까 그 피해자 또한 대부분 10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피해 학교 목록까지 인터넷에 떠돌기도 하고 딥페이크 맵이라는 사이트가 만들어지기도 했죠.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군인 경찰 생활을 하는 여성들 중에서도 딥페이크 합성물 피해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장님, 저도 군인 피해 사건 뉴스를 보면서 군수품이라는 단어를 들었는데요. 혹시 정확하게 어떤 일인가요? 네, 일단 군인 채팅방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군인 채팅방에는 일단 본인이 현역 군인임을 인증을 해야 들어갈 수 있고요. 여군을 군수품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군수품으로 만들고 싶은 여군 인적사항을 겐텔로 상납해라 라고 하면서 군복 사진 필수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니들 그러라고 입은 군복이 아닐 텐데요, 그쵸? 뿐만 아니라 합성을 만들어주는 대가로 관리자가 지정한 여군에게 능욕 메시지를 보내고 그 반응까지 확인을 해서 메시지로 보내라 라는 요구까지 했었습니다. 해당 메시지를 받은 여군은 얼마나 놀라고 무서우셨을까요? 이렇게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지만 왜 이렇게 수사에 진전이 없을까 의아하실 텐데요. 바로 범죄가 주로 발생했던 텔레그램의 높은 익명성과 보안성 때문입니다. 텔레그램은 외국에 서버를 뒀기 때문에 수사에 한계가 있고 텔레그램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에서 신고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실제로 압수수색이 진행되기 전까지 가해자가 본인이 업로드한 영상과 활동 내용을 손쉽게 삭제할 수 있고 한번 삭제하고 나면 포렌식으로도 복구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자 신원을 추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범죄의 텔레그램을 악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텔레그램에서 협조가 거의 없었다는 점 때문인데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다 보니 중립적인 플랫폼으로 남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를 하면서 성범죄, 마약 거래, 아동 납치 등과 같은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전혀 협조하지 않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드로프가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사실을 방치했다는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수사가 잘 이루어져도 문제입니다.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2020년도에
엠번방을 이용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촬영물들을 제작 및 유포해서 문제가 되었던 일명 엠번방 사건,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상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 영상물을 반포할 목적으로 제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유포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리 목적이 추가가 되면 처벌이 징역 7년까지도 늘어날 수 있고요. 상습적으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자는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 규정만 들으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관련된 최근 판결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람은 각종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및 소지를 했고 거기에다가 연예인 얼굴을 성관계하는 여자 몸에 합성을 해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만든 다음에 이걸 또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까지 하고 그리고 몰카 영상도 다수 소지하는 등 이런 많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초범이고 또 영리 목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든 건 아니고 파일 개수나 기간이 비교적 적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를 해서 얼마 나왔을까요? 한 10년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10년. 현실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왔습니다. 두드려 맞아도 하나도 안 아프죠? 네. 손방면이랑.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반포할 목적으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야지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구입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만약 피의자가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만든 건 맞다. 그런데 반포할 목적이 없었다 라고 주장해버리면 그 반포할 목적이라는 내심의 의사 자체를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유포까지 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인 거죠. 마치 김땡땡 트롯 가수의 술잔에 입은 됐지만 마시진 않았다는 핑계를 기억나게 하네요. 비유가 적절한데요? 네. 이렇게 딥페이크 관련 이슈로 사회가 뜨거운 와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네이버 자회사인 스노우에서 운영하는 카메라 어플 소다에서 AI 편집 서비스가 이용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어준 거예요. 소다 어플 유료 이용자 A씨는 최근에 이 어플에 AI 배경 확장 기능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어깨 중간과 가슴 위까지만 나온 증명사진을 상반신 거의 전체가 나오도록 편집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증명사진을 찍으면 보통 저희가 여기 어깨 중간이랑 가슴 위까지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 AI 배경 확장 기능을 사용을 하면 AI가 사람의 모습과 배경을 학습을 해서 배경 확장을 해주고 상반신 대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플이 갑자기 A씨가 가슴 일부를 드러내고 손으로 양 가슴을 움켜쥔 듯한 그런 모습의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어서 내보낸 거예요. 이 여성분 굉장히 놀랐겠죠? 근데 뿐만 아니라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스노우 카메라 어플에서도 한 20대 여성분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분은 스노우 어플에서 여러 가지 헤어스타일을 합성시켜서 보여주는 기능을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을 해서 얼굴에 합성을 하려고 넣었더니 다른 사진은 괜찮았는데 갑자기 단발머리 사진에 누군지도 모를 여성의 나체가 본인 얼굴과 합성이 돼서 나온 거예요. 이분들은 다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네이버에 돈 내고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든 거네요. 참 황당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가 스노우나 소다 어플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모델 개발 당시에 성인물과 같은 선정적인 이미지도 학습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인공지능 모델이 오픈소스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회사가 이 결과물을 제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 회사가 하는 사과를 봤는데요. AI를 만든 사람이 AI를 제어할 수 없었다니 정말 황당한 핑계였어요. 아휴, 이렇게 어플 하나만으로도 이런 깨림칙한 합성물이 금방 뚝딱 만들어지다니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하긴 했네요. 이게 어디로 전송되는 건 아니겠죠? 소름.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이슈가 된 초기에는 어차피 허위 영상물인데 뭐 그렇게 큰 문제냐 하는 댓글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기능이 정말 정교해져서 실제랑 구분이 안 가기도 할 뿐더러 실제로 이 허위 영상물의 대상이 된 그 피해자분들은
굉장히 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N번방 이슈로 인해서 성폭력 처벌법이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거는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처벌이 매우 강력해지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검거라도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텔레그램과의 수사 협조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야겠네요. 이상입니다.